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오늘 중부본부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 그 안전교육을 3, 4분기 안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이제 중부본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1시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쁜 업무 접어놓고 여기 이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1시간 투자를 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실제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고요.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쭉 다른 센터 이제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중부본부의 평택 사례가 중심이 되는 이 우수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거는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신 훌륭한 가르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이에요. 이분이 고객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나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세계적인 유통업체 월마트를 창립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던 그런 전문가예요. 다음에는요. 고객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신 분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예요. 이 빌 게이츠가 어떻게 가르쳐줬나 하면은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잘 아시는 대로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아주 선진 기술로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딱 보급을 하면은 고객들이 이걸 써보고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이거 불편하다. 이런 거를 계속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를 다 이렇게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보완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까지 오른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사례를 보여줬고요. 한 사람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이분은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쓰면 쓰다. 달면 달다. 맵다. 이거를 딱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지만 대신 다시는 먹으러 오지 않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인데요. 이제 일본 요리사 아베 고이치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요리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부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주는 고객 덕분에 개선을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국내에서 그 일본 요리의 최고의 요리사로 이렇게 인정받고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이 부담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좀 귀담아 들어보면은 우리가 좀 개선할 부분도 찾아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100%다 좋은 고객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진상 고객도 있어요. 그래서 진상 고객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진상 고객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 오늘 그걸 공부하는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진상 고객이 이렇게 은근히 힘들게 해요. 그래도 이 여직원은 정말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바르고 친절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진상 고객은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3에 오르기 때문에 시스템에 잠겨버렸는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풀어가지고 빨리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딱 명찰을 보고 서우진 이름을 딱 확인하고 서우진 너 가만 안 두겠다. 이게 딱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짓을 했나 하면은 그 본사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올린 거예요. 오늘 어느 지점에 갔더니 서우진이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불친절한 이런 직원들은 잘라야 된다고 막 하면서 불만을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고객 빨리 저 사과하고 해결해라.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니까 이제 이 지점장이 이 진상 고객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담당 직원을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사과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고객 서비스가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서 인사를 했는데도 이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 꿇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필요 없고 이 폴더사가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하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삼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뭇거리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본사 게시판 하고 금융감독원 하고 민원으로 도배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정말 이 진상은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조직이 힘들어할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상식으로 이제 보통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안 돼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뭘 잘못했냐? 따져보자. 이렇게 3회 오류돼가지고 시스템이 잠긴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따져가지고서는 설득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싸움만 커지고 확대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싸움만 길어지고요,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여직원은요,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를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삼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 고객 서비스 하는 사람들을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데 이 무리한 요구를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건 없지만 이 고객의 이 무리한 요구를 이 순간에 내가 이제 딱 자존심 접고 이 문제를 우리 박 기생님은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실천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이 지금 막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팔팔 뛰는 거죠. 우리는 왜 인권이 없냐? 왜 일방적으로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어가지고 아직 고객 서비스에 경험이 없고요. 이거 이제 인권을 가지고 이 고객하고 이렇게 이제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투쟁에서 법정에 가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깨끗이 이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이 진상 고객이 억지 쓰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직원은 상도 타고요, 승진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에
잘 진압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들은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정말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이렇게 빨리 수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주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의 핵심 덕목이에요. 제가 현직에 이제 근무할 때 정말 전국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고객이 평택에 한 분이 있어가지고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평택에 몇 번 가서 이제 잘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평택의 고객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잘 해결하라고 이 드라마가 진상 고객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 항복 체크리스트에 이제 이 친절한 인사가 아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친절한 인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딱 마주치는 순간 눈을 맞춥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친절한 인사, 겸손한 인사, 따뜻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우리 중부본부에서는 이거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년도 1사분기에 산재 사망자가 586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이거는요.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사분기에 574명이 산재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전부 줄어들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효과가 없었나?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뭡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은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강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업 사장님이나 또 우리 이제 본부장님 또 이렇게 소장님을 통해서 거기 필요한 이런 이제 안전장비도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배부하고 이런 걸 작업을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층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그런 장비나 도구가 보급된다고 해도 안전수칙을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이게 사고가 나고 대개 산재 사망자 이 건수의 거의 90% 내외가 인적 요인에 의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해서 이런 사고가 났던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마스크로 틀어막고 이 움츠리고 전부 다 외부 활동에 전부 다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어도 우리는 해마다 체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를 좀 더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주관이고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등 교체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예요. 우리 KDF에서 건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 작업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그만 떨어지면서 추락했는데 사망했어요. 이동식 사다리는요, 여기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흡했었고요. 사다리 작업할 때 2인 1조로 분명히 하는 안전수칙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준수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사다리 올라가 작업하면 이제 안전대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모를 필수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에다가 일반 모자 쓰듯이 이렇게 얹어만 놓고 간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는데 이 모자가 먼저 벗겨져 가지고 저 따로 나가 떨어지고 맨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거꾸로 떨어지니까 그냥 내진탕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는 그냥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분명히 쓰고 이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야만 안전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를 쓰실 때는 이렇게 안전모를 딱 쓰면은 이 턱끈을 확실히 조여가지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필수라는 거. 이게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턱끈 조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이게 저하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체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꼭 체력 관리 열심히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두 번째 사례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하던 중에 감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코드를 꽂는 중에 이렇게 되는데요. 비가 내려 가지고 여기 작업장 바닥에 막 이런 데 이제 막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 저는 코드를 꽂으려고 하니까 그대로 전류가 흘러 가지고 감전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였어요. 여기에는 이 3종 접지공사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3종 접지가 이거잖아요. 저는 코드 딱 꽂는 두 잭에다가 제3의 접촉점이 3종 접지로 연결이 돼 있어야 이렇게 이제 전류를 빼낼 수 있는데 접지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게 접속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요. 표준 안전작업 방법이 안전수칙을 게시를 안 한 게 문제가 됐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할 때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표준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고요. 이 전기 작업은 정말 위험하니까 여기다 관리 감독이나 코칭이 더 필요한데 비 오는 날은 특히 어디서나 감전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기가 위험한데 그거를 잘 사용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사례는요. 이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던 중에 이제 넘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요철 있는 요 맨홀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요. 응급조치 받았는데도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넘어진 요소를 분명히 눈에 띄었을 텐데 안전조치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이 요철 부분이 어디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리 보고 내가 언젠가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요 안전조치를 좀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요. 늘 이제 순찰 늘 다니는 길이 거의 이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조명등을 분명히 휴대를 해야 됩니다. 야간 순찰에는 어디나 이제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센서가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켜지고 또 사람이 통행이 없으면 이제 꺼지고 이렇게 하는 구간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센서 고장이나 전등이 끊어져 가지고 캄캄한 채로 더듬더듬 가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 휴대용 조명등을 필히 들고 이렇게 순찰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해마다 체력이 저하되는데 옛날에 청년 때 젊었을 때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순찰 중에 이렇게 어디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체력이 점점 저하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질 때 그냥 힘없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머리도 깨지고 크게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둘이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좀 몸풀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좀 해가지고 손목 풀기 하고 발목 풀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발목 삐끗하고 손목 삐끗해도 그냥 회사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하고 손목 풀고 발목 풀고 이렇게 체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 풀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거를 해야 돼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경기 1시간 뛰기 위해서 100시간 이상 훈련하고 이렇게 기본기 다지고 몸 풀기를 하고 체력을 단련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막 그냥 골 몰고 쫙 치고 나가면은 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리를 걸어가지고서는 딱 넘어뜨리면은 막 5바퀴씩 막 굴러가도 풀을 털고 막 일어나요.
근데 우리처럼 몸풀기 스트레칭 안 하고 그렇게 갑자기 뛰어가다가 5바퀴 굴르면은 10군데 이상 골절상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몸풀기 꼭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 이제 더위는 한풀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늦게라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온열 질환 또 이렇게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거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게 뜨거운 시간은 좀 이제 피하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 이렇게 틈틈이 좀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좀 이렇게 간간히 취해가지고 체력 관리를 좀 잘해 나가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여름철에 우리가 꼭 좀 관심 가져야 될 거 꼭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냉방기가 풀 가동되고요. 선풍기를 다 있는 대로 다 가동시키기 때문에 전기 사용 과열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라도 자리를 뜰 때는 선풍기 끄고 스위치 끄고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는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이 꽂혀 있는 거 다 이거 빼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꼭 여기 이런 이제 낡은 이 이제 콘센트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제 그 불이 붙고 화재가 나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놓고 퇴근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고가 크게 화재 사고가 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는 퇴근 시간에 한 번 더 점검을 좀 쫙 해주시고 이렇게 위험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서 스위치 끄고 코드 뽑고 이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듀폰이라는 회사의 안전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 회사고요. 이미 220년 전에 설립한 화약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이제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아주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안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아주 올인을 했나 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화약은 이제 아차하는 순간 사고 나면은 그냥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고 사람이 다 그냥 통째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기업의 아주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이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이제 실천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210년 전에 이미 안전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 전에 비상구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오늘 이렇게 진행 중에 교육 진행 중에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비상구가 저 오른쪽에 있는 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바로 밖으로 연결됩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모든 회의와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와서 방문 고객이 와서 2, 30분 머무는 동안에도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혹시 일 보시다가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은 저 비상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업무를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는요. 첫 번째로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안전만을 생각하고 안전에 관한 거를 살펴보면서 그 자료를 모으고 사례를 모아서 교육할 자료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보수 교육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서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서약하고요.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써서 본인 사인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 서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습관을 들여놓고요.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이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을 딱 중단하고 그 위험 요인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안전생활화 실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무실에는 이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혹시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안 다치게 이런 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 보는 중에 비상시 대피로를 미리 확인하고 시작하잖아요. 사무실에서도 나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상 대피로는 어느 쪽인가 이거를 확인을 해놓고 숙지하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뾰족한 연필, 누구든지 뾰족한 연필은 이제 끝을 안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꽂아 놓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필기구는 꽂을 때 반드시 찔리지 않도록 저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출입문은 항상 내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열고 닫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거를 당겨서 열면 문제가 없는데 밀고 나가는 걸로 열면은 맞은편에 사람이 있으면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문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이동할 때는 이 손잡이를 분명히 잡고 이동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손잡이를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눈에 띄는 대로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도 모서리, 기역자 모서리에 딱 이렇게 급히 가다 보면은 공교롭게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급히 오다가 딱 마주치면은 부딪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다 볼록 거울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반대편에 누가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안전의 제일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220년간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런데다가 안전 사고 제로에 도전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걸 실천하면서 안전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전부 안전에 관한 제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안전복, 보안경,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전장갑, 안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리고 안전 제품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으로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 또 다른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종사원이 2,000명이 좀 안 되는 신생 기업이에요.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으로 성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는 기업, 감이 오시나요? KDFS의 안전 TV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DFS가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분야 선진 기업 KDFS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안전 TV는 지난 3월 10일 날 이 방송을 개국을 했어요. 오늘 현재 정기 구독자는 이제 243명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업로드한 동영상이 70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적 시청은 이제 7,796회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제 안전 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잘 활용이 되면은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방송 개설하고 이제 정기 구독자가 243명인데 우리 이제 한 2,000명 되는 직원 중에서 지금 10명에 1명꼴로 여기에 이제 구독 가입을 한 거예요. 그 10명에 1명만 이렇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 보석 같은 이제 그 영상들을 만들어 올렸는데 활용도가 그만큼 부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이제 교육을 하면 이제 이 영상을 우리 본부장님께 소장님께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면은 되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 카톡에서 유튜브로 접속해서 보는 거는요, 이미 고정 로그인이 돼 있는 분은 이제 그거를
정상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고정 로그인이 안 돼 있는 분은 유튜브에서 카톡을 타고 들어오는 그냥 일반 고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도 할 수 없고 이제 좋아요도 누를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전 TV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모든 분들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유튜브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 현미경 같이 생긴 거울 같이 생긴 요게 검색창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검색창이 유튜브 검색창이 열려요. 요 유튜브 검색창을 여기다 딱 터치를 해가지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KDFS 안전 TV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요. KDFS 안전 TV가 이렇게 딱 떠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KDFS 안전 TV가 열려요. 그래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구독을 딱 누르면 요게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구독 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구독 중이신 분은 이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독 중이 되면은 여기 안전 TV에 안전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영상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시간 여유가 될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안전 TV를 자꾸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우리 중부본부에서 오늘 구독 신청하시는 분은 오늘 이제 신청 들어오는 거는 중부본부 식구들이 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전 TV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KDFS 전사원이 이걸 공부했습니다. 상반기에 열심히 해주신 우리 평택 빌딩에서 열심히 해주신 이 사례를 공유해가지고 하반기 평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공부를 전 센터 직원들이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평택 빌딩에서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참 박수 쳐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 평택 빌딩에서 열심히 하신 이 내용을 모든 우리 KDF에서 전 사원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전체 15개 창고를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하고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화재나 수해 같은 위기 발생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소속 관리부서나 이제 관리자와 이제 그 관리 책임자 또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비상시에는 이거를 통화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경비실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깔끔하게 한 것 이거 이제 정말 훌륭한 사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취약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이제 취약 지역이 있었죠. 그래 여기에 이 구방범초소 금연구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기 출입 금지판 이거 해놓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그 출입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전부 우리 평택 빌딩 식구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출입금지 표지판보다 더 우수한 표지판을 초월하는 접근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화단 꽃밭을 조성을 하는데 이제 유기질 비료를 살포를 하고 구절초와 채송화를 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화단 조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환경비와 효과 고양한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용도 폐기된 방공호 이거 추락 시 인사사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구간 여기 위험 지역 여기에다가 여기 낙엽만 이제 덮어져 있던 거를 이제 낙엽을 일단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용도 폐기된 이 방공호 2m, 1.5m 깊이 1.5m 되는 이 방공호를 이렇게 이제 철판을 덮고 안전 조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또 화단 조성에 이제 편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가는 변신을 도모하는 이 과정도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옥상 관리 여기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 변화가 필요해서 여기 이제 거미줄도 치고 배수구도 막 키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 옥상은 정말 열심히 관리해도 뭐 표시도 안 나고 이런 구간이지만 여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여기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거 벌려 넘어지기 딱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상주하는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 눈에 팍팍 띄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도색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옥상 전체 도색과 청소를 완료를 해서 개선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차장 입구에 이제 표지판 없는 거를 여기 안전사고 위험성 있는 구간을 이렇게 이제 안전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 조치를 한 거죠.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이제 제거를 해서 방문 고객 차량이나 우리 직원들 차량이 여기 출입하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 입구 높이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것 가지고 우리 이제 전 직원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주 출입구에 여기 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요철이 발생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상존을 했죠. 여기에 이제 밤에 이제 안 보이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또 여기 빗물이 고이면 스며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될 수 있고 한 여기를 이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리스크를 보완하는데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거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빌딩의 상징인 정문, 이렇게 녹이 슬고 노후 미관이 저해되고 하는 이제 첫인상이 우려되는 이 부분을 미관을 개선을 해야 돼서 여기 이제 절제 담장의 녹슬은 부분들, 도색 상태 노후된 거를 이것도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산뜻하게 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빌딩 가치를 완전히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한 효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깨진 부분, 미관에도 안 좋고 위험 요인이 있는 거를 요걸 이제 정비를 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보행자나 이런 이제 장비 같은 게 이제 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을 안전 조치를 다 해주신 것. 그리고요,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 입구에 또 부딪혀서 깨진 부분도 정비를 하고 표지판을 새롭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확실히 향상시킨 만족도를 제고한 세심한 배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주차장도 관리를 좀 다시 청소하고 도색해서 산뜻하게 이렇게 이제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흡연 지정 구역도 여기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색하고 해서 산뜻하게 정비해 주신 것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자, 이 모래주머니는 장마나 폭설 같은 재난 시에 이 모래주머니를 우선 사용하시고 이렇게 연락 달라고 하는 소장명의 공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모래주머니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하주차장 입구에 빗물 따라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집수정에 여기서 이제 물이 멈추게끔 하는 구간인데 여기 위험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철 부분 없애고 빠지지 않게 안전 정비를 해서 완전히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품질평가 5열패 달성을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위험 표지판 정비를 이렇게 일제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 이제 평택 빌딩 식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고 베어지게 이렇게 전부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이 사진만 해도요 정성과 노력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점검반이나 평가위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들어도 감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고하신 분 모든 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다른 빌딩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체 우리 KDF에서 전 직원 이 공부를 이제 전부 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공부를 했더니 어떤 빌딩에서 또 셈을 내고
우리도 그런 정비한 거인데 사진들이 괜히 이렇게 좀 교육 시간에 소개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김욕식 본부장님이 이거 아주 일찍 이런 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묻혀 있는 보석을 이제 전 사원들이 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이제 감을 잡게끔 좋은 소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현장에 눈으로 본 게 아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또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제 백범일지 그 가르침에 보면은 이 부분이 저는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게 얼굴보다 이제 몸이 더 중요하고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게 세 가지 나는 과연 이게 잘 관리를 하고 있나,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이 반성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밝은 얼굴이 중요합니다. 이 성형해서 고치는 거는 부작용이 있고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로 얼굴의 표정을 따뜻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는요. 정말 얼짱을 만드는데 최고의 부작용 없는 최고의 세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40대 이후에는 본인의 자신의 얼굴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로다가 어느 정도 버티는데 40 이후에는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얼굴, 얼짱이 되기 위해서 밝은 얼굴, 미소찐 얼굴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남자분들 멋진 얼굴 되고요. 여성분들 예쁜 얼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짱이 돼야 하는데 몸 좋음이 참 중요한데요. 몸 좋음을 위해서는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체력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체력 관리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이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치고요. 그래야만 본인을 위해서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균형 있는 섭취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균형 있는 섭취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가지고요. 적어도 20, 30분 이렇게 가져가지고 충분히 분쇄를 하고 침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삼켜야만 소의 소화기관들이 정상을 회복하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섭취와 충분한 씹는 효과를 좀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나이를 좀 먹고 나면 이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꼭 건강검진 성적표가 올 때 보면은 여기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예상되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런 통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여기도 문제 있고 막 걱정되기 시작하면 너무 걱정하면은 내 몸이 그냥 망가지고요. 이거 싹 다 진단해서 뿌리 뽑는다고 입원해가지고 정밀 검사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멀쩡한 사람도 환자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누죽걸산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체력 관리하면은요. 그런 수치 안 좋아진 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죽걸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음짱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역지사지가 출발점이에요. 역지사지만 상대방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만 딱 제대로 실천하면은 성인 반열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지사지로 이제 생각의 근육을 기르고요. 마음과 성품을 가다듬어서 우리의 이제 역지사지로 마음을 다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관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신랑 신부가 좋아 죽겠다고 막 가슴 설레고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몇 년 지내고 나면은 그렇게 그냥 원망이 나오고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만히 이걸 이제 살펴보고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나의 장점만 잔뜩 보여주고 이 결점은 싹 숨기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살다 보면은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저 결혼 전에는 저 돈도 많은 줄 알았는데 돈도 개뿔도 없고 막 이제 한마디로 봉을 잡으려고 결혼했는데 하고 보니까는 이제 별로 이제 잡을 게 없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봉을 못 잡았다고 불만인 거예요. 서로. 속아서 결혼했다, 사기 결혼 당했다,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봉 잡으려고 결혼했어도 일단 결혼하면은 내가 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이 돼주고 서로 봉이 돼줘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봉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봉이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했어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애정이 식어들게 돼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애정이 짜릿짜릿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식어버려 가지고서는 그때 그냥 막 이렇게 왼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힘을 합치는 동료애로, 전우로, 동지애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걸로 해야 이 가정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고요. 자녀들 앞에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부부간만이 아니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막 가슴 설렐 정도로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동료도 우리가 어려운 과업을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동지로, 전우로 이렇게 이제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동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중부본부는 이제 잘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물통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세요. 어느 조직이나 이 진정한 성과는요, 이런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기준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적은 요게 제일 부진하고 소외감 느끼고 열등감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 있거나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분, 아직 신입이어서 적응이 좀 덜 된 분, 요런 분만큼 여기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직이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은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 면으로는 관심 있게 살펴서 혹시 힘들어하는 분, 조금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 있거나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직 신입이어서 적응이 덜 된 분을 살펴가지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키워서 다 같은 일원으로 이렇게 좀 팀워크가 돼야 진정한 성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사고 나면은요, 우리 전체가 사고 난 빌딩, 사고 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분 챙겨서 자리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한 가족이 돼서 더불어서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나 하면은요, 이 사진이 산재 환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서 저 산재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사진이에요. 이거를 보시고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이제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산재 환자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경각심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가지고요, 안전장비 활용하고 이걸 해서 또 이렇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몸풀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치지 않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이제 그 행복한 일터를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인상을 좋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인상 찡그리고 막 한숨 쉬고 욕하고 짜증내는 사람, 그 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도 슬슬 피해가고요. 또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다가도 그런 진상이 나타나면 분위기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진상이 아니고 인상이 좋은 사람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중부본부에는 우리 저 김혁식 본부장님 늘 이렇게 밝은 미소, 긍정 에너지를 늘 많이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는 훌륭한 본부장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늘 긍정의 에너지를 좀 전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평택 빌딩에 또 이렇게 이제 김정남 소장님 오늘 뵈니까 정말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리고요, 우리 또 이은재 소장도 보니까 아주 마음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푸근한 이런 좀 이웃집 형님 같은 이렇게 인상을, 좋은 인상 보여주시는데, 우리 식구들 전부 이렇게 이제 넉넉하고 좀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웃는 얼굴로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를 팡팡 전해주시는 그런 행복한 중부본부 평택 빌딩, 계룡 빌딩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또 우리 중부센터의 중부본부의 우리 평택 빌딩, 계룡 빌딩 식구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정말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설문서를 좀 보내드려 가지고 이렇게 설문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저한테 좀 회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금 안 냈으니까 우리 중부본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평택 빌딩, 계룡 빌딩 다 한 마음으로 여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중부본부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부본부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중부본부 아주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요. 이렇게 본부장님 아주 리더십에 의해서 전부 식구들이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세요. 제가 중부본부 최고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무리 격려 말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오늘도 우리 이석기 교수님 좋은 강의 들으셨죠? 일단 우리 교수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직장인데요. 직장은 뭐냐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어진 시간에 돈을 받는 것이 직장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양 소장님한테, 실장님한테 우리 경비실 주민들도 오후에니까 참석을 해라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잘 보면은 이 교육을 받는 거를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특히 우리 이덕신 교수님 오늘 이런 교육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거를 편안한 사무실에서, 물론 댁에서도 계시겠지만 편안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교육이라는 붙잡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죠? 다음에 또 3, 4분기, 4, 4분기 수시로 교육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힘들거나 하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교수님 건강하게 이렇게 교육 자주 시켜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야,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진짜 내 아내도 와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좋은 교육이니까, 다음 분기에는 또 어떤 교육을 하시더라도 야, 이거 진짜 이번에 또 뭔가를 배우겠구나 하는 자세를 임하셔서, 교수님 사실 제가 늘 다니면서 그럽니다. 직원들한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라면서 교육을 시키고요. 잔소리할 때 해더라도 직원들한테 행복하세요라고 하면서 꼭 나오는데, 진짜 아까 그 교수님 그 보여주신 마지막 사진, 사고 나가지고 이러다 다쳐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100만금 인순들 무엇하리요,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일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교육을 이를 쫓고 써서 잘 받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해서 행복한 일터를 퇴직할 때까지 쭉 했으면 좋겠고요.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받으시느라고 이렇게 많은 걸 느끼셨지 않지만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수님과 우리 모두를 박수 한번 쳐주시다. 박수. 또 마무리해요. 교수님 응원해주시고. 예, 예. 우리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본부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또 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